네, 처음 발표를 맡게 된 MZ세대와 공직사회 조직문화혁신 관련되어서 발표를 하게 될 한국행정연구원의 황희신입니다. 이렇게 이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마다 출처가 나옵니다. 오늘 주제가 조직문화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로고를 발제자 3명이 다 사용하고 있고, 특히 저는 연구원 소속이다 보니까 강박적으로 출처, 그 다음에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시간에 대한 부탁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MZ 누구인가? 2번째, 세대별 인식 차이 있는가? 3번째, 조직 문화 무엇이고 왜 혁신해야 되는가? 4번째, 어떻게 혁신하는가와 관련됩니다. MZ세대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95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부 썰듯이 딱 어떤 일정 연도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특징, 디지털에 얼마나 친숙한가가 매우 큰 특징입니다. 저만 해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보고서를 워드로 낸 적이 없습니다. 그땐 워드 프로세서 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Z세대는 아예 디지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별 인식 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구분은 베이비붐, X세대, 386, MZ 다양하고 누가 몇 년도를 갖고 자르는지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중첩되기도 하고 딱 나뉘는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일반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베이비붐, 386, X세대까지는 언제 세대 차이 느껴? 답은 쟤 너무 개인적이야. SNS 잘 사용하네. 이럴 때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반면에 M세대, 여기 이 분류는 M세대를 사용하고 있고 MZ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제 조직 차이, 언제 세대 차이 느껴? 그러면 조직을 너무 강조하네. 이럴 때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가를 찾아봤더니 전기 M세대까지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지. 그 이후부터는 굳이 만날 필요 있어? 모바일 메신저, SNS, 인스타 DM 그거 다 안 놔두고 어디다 써?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일반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발제문 제출하기 일주일 전 정도에 미래연구원에서 나와서 불이 나게 넣은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일과 여가 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설문을 볼 건데요. 여가가 줄더라도 일하는 게 먼저다에 대해서는 세대별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빨간 별, 이 슬라이드, 이 PT 전반에서 빨간 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연구원 설문들은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은 돈벌이 수단이다. 즉,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일하는 거다에 대해서 역시 X, M, Z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공직의 세대가 인식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니고 3가지 출처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조사. 왜 공무원이 되었습니까?에 대한 답이 M세대, Z세대 1, 2위가 순서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신분 보장, 공직의 역할과 사명,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된 주요 동기 역시 비슷한 조사에서 직업 안정성이 첫 번째입니다. 이 다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세대별 인식 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연구원의 출처는 밑에 있는 임성근, 은재호 박사님의 공직사회 세대 가치관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헤어스타일이 매우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임성근 박사님이 우리 연구원에 계시고요. 파리에 유학 갔다 와서 생각과 가치관이 매우 자유로운 은재호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1년짜리 연구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직업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가가 줄더라도 나는 일하겠다. 보십시오. 어디 갔지? 제가 PT에 약합니다.
제가 X세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PT 만들 때도 실수가 좀 있었고 넘길 때조차 실수가 있다는 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예, 근데 직업인식 비교에서 첫 번째, 나에게 있어서는 직업은 경제활동 이상이다. 모두 다 찬성합니다. 기성세대건 MZ세대건 다만 약간의 격차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난 직업 바꿀 거야. 역시 차이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이 밑에 이 파란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떠나고 싶은 거는 답니다. 기성세대도 떠나고 싶고 또 MZ세대도 떠나고 싶은데 기회가 아마 MZ세대에게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차이도 있습니다. 이직 의향이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 페이지는 넘어가고요. 세 번째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두 분의 남자 박사님들 보고서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데 찬성한다. 위에 두 개 질문들입니다. 차이가 꽤 나타나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밑에 그래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MZ세대와 기성세대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M세대, Z세대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나는 나의 사적 시간,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희생하면서 업무를 하겠다. 이거는 5점 척도의 딱 중간점인 3.0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물론 2.48 MZ세대, 3.02 기성세대도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방향이 반대입니다. 맨 마지막 설문, 나는 업무보다 개인적인 시간 활용이 더 중요하다. 역시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 행동 비교 아주 특이한 질문입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혁신적일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세 개 설문 모두 다 기성세대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조사는 제가 처음 본 게 아니라 예전에 또 2년 전에 조직문화 혁신 심사 대회 같은 때에서도 지자체 쪽에서 설문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과연 혁신적이지 않은 걸까요? 그건 사실 아닙니다. 마음대로 했다가 징계받습니다. 너 왜 마음대로 했어? 하는 위계적인 질서 속에서 많이 발현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직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해석은 어떤 것인가 하면 허슈만이란 학자가 있습니다. Exit, Voice and Loyalty란 책을 썼고 내가 남으려면 보이스를 내서라도 고치고 말겠어. 내가 엑짓할 건데 떠날 건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떠나자. 로열티는 뭘 하든 다 좋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엑짓과 보이스의 차이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설문. 나한테 손해여도 팀이나 조직에게 좋다면 하겠다. 이거는 3.0을 중간에 놓고 양방향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두 분 박사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역시 두 번째 설문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일 더해라, 추가적인 업무 하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거의 대칭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분 박사님이었고요. 이제는 집단 지성입니다. 행정연구원은 정말 오랫동안 공직 실태 조사를 해왔습니다. 통계청의 국가 승인 통계가 된 것은 2017년인데 그 전에 다른 이름으로 많이 해왔고 수많은 연구원 박사님들이 설문을 만들고 많은 내부 박사님들이 설문 과정에 참여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은 세대별이라기보다는 연도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차이 있구나 딱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조직 몰입이 조금 떨어지고 있구나. 그 다음 직무 만족, 50대 이상은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20대, 30대, 40대, 특히 30대가 안 좋아하는구나. 거기에다가 직무 만족도 떨어지고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질문이 많아가지고 슬라이드가 2개가 됐는데요. 역시 공직 가치에 대한 인식도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조금씩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특히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욱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 봉사 동기가 나오는데요. 나는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 국가에게 봉사하겠다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이러한 조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의외로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기성세대와 MZ세대가 다른 점도 꽤 있더라. 그리고 M세대, Z세대 자기들도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는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고 또 분명히 새로운 세대가 또 등장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 표시들이 뭔가 하면 1993년도 015B 아시는 분은 이미 다 X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가사가 요즘 애들 버릇 없어 자기들도 혼나면서 자라고 나서 또 그러겠지 뭐 이런 거에다가 뭐 기원전 1700년도, 기원전 425년도도 뭐 버릇도 없고 밥도 개걸스럽게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제가 발표드리는 세 번째 부분, 조직 문화는 뭐고 왜 혁신해야 될까에 대한 겁니다. 물론 정의는 항상 답은 다양하다입니다. 그런데 네 개로 많이 나뉘는데요. 저 밑에 구석에 있는 관료제, 계층제, 이게 우리가 아는 원래의 공무원 사회 문화입니다. 그 위에 클랜, 공동체, 가족, 친구 모임, 그 옆에 있는 임시조직, 해쳐 모여, 맨 밑에 시장은 수평적으로 주고받자, 주는 만큼 받겠다라는 구조입니다. 조직 문화의 개념입니다. 인공물 아티팩트의 번역인데요. 한마디로 자연이 아닌 모든 걸 말합니다. 전 이 번역 되게 싫어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활용되고 있어서 그대로 썼는데요. 이것도 눈에 볼 수 있는 공간, 뭐 물건들, 의복들 등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행태, 관찰은 가능하지만 만지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PT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쇄물에 이게 두 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딱딱 만들고 연결하다가 뭔가 하나 튕겨가서 할 수 없이 인쇄 들어간 거는 인쇄한 분들 잘못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에 알고 바꿔놨고요. 인쇄 들어가기 전에 보낸 원고는 PT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공물, 가치, 그 다음에 shared basic assumptions까지 있는 문화, 이 다양한 것들이 왜 혁신이 필요할까?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개 채용 경쟁률 보시게 되면 7급 137.2에서 47.8, 3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9급 98.7에서 28.4,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데 취직자 수는 이만큼 줄지는 않았거든요. 확실하게 지금 많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직 이유 첫 번째, 보수. 돈을 밝혀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먹고 살 만큼은 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낫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도한 업무량, 조직 문화, 사실 넓은 의미로는 이 모든 게 조직 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사직이 있습니다. 그래, 나 언젠가 떠날 거야. 그리고 몸은 안 떠났지만 마음은 떠났어. 최소한의 일만 약간 해야지라는 조용한 사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MZ세대의 고민은 철밥통 위에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고 남들이 맨날 철밥통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비었네. 그 다음에 사실은 공무원도 하나의 직장입니다. 공직도 직장이고 공무원도 국민인데 우리는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고 이렇게 박봉에 시달리고 계속 임금 인상률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가 많다. 열정페이 안 좋은 거 아닌가 등의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도 바뀌고 민간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자국 중심주의로 세계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공직이 안 바뀔 수는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공직이 만드는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이고 여러분은 공익의 제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너무 불행하다? 그러면 국민도 불행해질 확률이 있습니다. 발표의 네 번째 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걸 보시게 되면 어짝 나뉘었네. 근데 안 나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리더가 중요하고요. 누가 바꾸려고 할 때 하지 마. 왜 그래? 이런 거 안 해야 되고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촉진자, 뒤에 열심히 같이 북치고 장구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용자인 겁니다. 사실 모두 다 같이 하는 것이고요. 참여정부 때 정부 혁신의 대상에서 드디어 공무원을 정부 혁신의 주체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네 페이지는 각종 공공부문에서 어디 한 군데서는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열거적으로 제시를 한 거고 어떤 것을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실은 각종 제도도 문화에 포함됩니다. 가장 좋은 거 보수겠죠.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하고 연동되니까 바꿀 수가 없고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성과평가 등등 제도도 워낙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부처 내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거 역시 조직입니다. 그중에서 보이는 거, 공간혁신, 복장 등이 있습니다. 공간혁신의 예로는 산림청을 지금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고, 저 통합 라운지 가봤는데요. 저 둥근 의자 진짜 마음에 듭니다. 딱 들어가면 반 이상 안 보여서 아무도 나를 웬만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저 기계에서는 무슨 산소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칸막이를 없앴는데 칸막이를 만드는 것도 공간 혁신입니다. 나 일하려고 하는데 뒤통수가 따가워. 거기에 칸막이 하나 만들어주고 좀 개인적인 것도 보호하는 것도 역시 공간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역시 예전에 그 사례들이 뭐 20평을 6평으로 줄인 것 같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율복장제, 반바지 등등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겁니다. 모래시계 엎어놓기, 타이머 설치하기, 심지어 예전에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간부회의 때 한복 입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입니다. 또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 거 국회 대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지자체나 정부 부처가 많은 그 혁신 사례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보고와 결제 라인 간소화하고 직접 만나는 대면 보고 축소, 시간 세이브 정말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불필요한 일 줄이기입니다. 일단 일이 줄어야지 정시에 퇴근을 하건 뭐 유연한 근무를 하건 연가를 쓰건 뭐 여가를 쓰건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기관장님 오시고 나면 뭔가 하고 싶어서 새로운 일이 하나 반드시 생깁니다. 안 생기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 떠나신 다음에 그건 남습니다. 누적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전한 회식 문화는 워낙 많이 이제 알려져서 그 특별히 한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혼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아싸도 아니고 왕따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개발하려고 그날따라 피곤해서 혼밥 먹는데 성격 이상자 아니야? 왜 같이 안 먹지? 이러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메뉴와 식당 정하는 것도 때로는 스트레스가 된다. 또 아이 학원비 대느라 나도 정말 힘든데 내가 상급자라고 매번 나한테 자꾸 쳐다본다 결제할 때 이런 것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당연히 갑질 근절, 과도한 의존 지향, 수평적 소통이고요. 최근에 기사에서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그분 성함까지 말하면 좀 죄송한데 그 청장님께서 아예 모두 다 님자를 붙이는 거로 하고 호칭 떼자라는 그런 무브먼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떼 꼰대 금지, 라떼 이스 호스는 라떼는 마리아에 그냥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새내기 왔을 때 우리 너 환영해 웰컴 키트가 있고 리버스 멘토링도 상당히 많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20, 30대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거를 몰라요 하고 나이 많으신 50대, 60대 국장님, 과장님들께도 많이 얘기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제가 발표드린 내용이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관마다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만드셔서 바꾸시고 행복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시고 또 국민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